요즘 가끔 가다가 간혹 이 뉴핑 생방송 댓글이 무섭다, 또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그분들은 자신의 삶이 안온하고 이 세상이 장밋빛이라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경제적 문제도 없고 또 앞으로도 자신의 미래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우울하거나 어두운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평론이나 우리 사회의 이면을 갖다가 헤집어서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밝고 유쾌한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라디오 틀면 이 재밌는 잡담 에피소드 이야기하다가 음악 틀어주고 신나는 음악, 그런데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이 방송을 볼 필요가 없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회의 기강과 풍속이 전부 죄다 무너지고 안온한 이 세상이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만 보더라도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삽살개가 불이 났을 때 깨워서 주인을 살렸다고 동네의 마스코트였는데 그 개가 어떤 사람이 키우는 다른 개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었다고 다른 개의 주인이 그 개를 흉기로 코를 베고 가슴을 찔렀어요. 그 죽지 않은 개를 병원에 주인이 데려가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니까 주인이 그냥 개를 방치했다가 때로는 살한 채로 지금 보신탕 집에 넘겼다. 아니,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못 시켰다. 그런데 자기가 집에 불이 났을 때 살렸다고 해서 동네 에피소드가 돼 있다면 옛날 같으면 동민병원도 치료비를 덜 받겠다. 또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치료비를 거들겠다. 자, 그리고 주인은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치료를 시키겠다 해야 될 건데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 개를 보신탕 집에 넘겨서 차마 죽지도 않은 개, 이건 동물보호단체들 이야기입니다. 개가 보신탕 집에서 죽어서 보신탕용으로 해체되었다. 자신의 충견을 보신탕 집에 넘깁니까? 참, 제가 진짜 쇼킹했던 것은 그 개를 다치게 만들었던 위해를 가했던 사람보다 그 개를 보신탕 집에 넘긴 주인이나 충견을요, 그리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안 해준 동물병원이나 전부가 다 좀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본적인 풍속이, 인심 수준이 무너지고 있냐, 사람의 정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또 하나 기사가 있었지요. 공포의 교실. 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로 여교사 아래 위를 촬영하는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짓을 하는데 그걸 계속 못 본 척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그 교사도 지금 웃겨요. 재지에도 별 소용없다, 무력감이 있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교사직을 그만둬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요, 사회학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8,655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의 61%가 5회 이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접했다. 그래서 교권 침해가 땅에 떨어졌는데 해직 교사들이 받은 임금 보전을 76억으로 6층짜리 건물을 산 정교조. 사실상 정교조에게 건물을 선물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여기에 학교의 교권 추락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체벌 없는 교육 현장의 꼴을 정교조가 만들었어요. 지금 대법관 하겠다라는 사람, 오석준 대법관 400원씩 2번 이 손님에게 받은 동전으로 커피 뽑아 먹었다고 800원을 횡령했다고 2011년에 해고가 정당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 판사는요, 그때 당시 이 상대측 버스 회사의 변호사가 이 후보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검사가 85만 원을 향응 접대받은 것, 그래서 면직된 검사에게 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한 거죠. 근데 오석준 대법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연소 그 헌법재판관을 하는 이 이미선, 그러니까 70년생으로 이제 판사였다가 문가리가 헌법재판관을 했던 이미선은 그야말로 수천 번의 단타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는 업무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회 기강이요. 판사라,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될 사람부터 비롯해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현장, 그리고 또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등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지고 풍속이 무너지는 오랑캐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이런 사회에서 경제적인 토대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곳곳에 고립된 사람들은 저소득층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자살을 택해서 사라져가고 있고, 고아원에서 성인이 된 애들도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500만 원씩만 주고 내보냈다가 자살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윤희 후보일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가 총체적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파국을 막지 못하면 파국 속에서도 인간성을 회복해서 사람다운 세상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영원히 그야말로 오랑캐 짐승들의 나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순간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내자라고 해서 뉴핑을 목이 터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핑 하면서 지금 시력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고 7년 반을 해왔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로 몸에 완전히 그냥 총체적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고자 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좌우 이념이나 동서 대결이나 세대 갈등이 아니라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문제가 핵심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의 기득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로 돈 많이 벌고 또 장밋빛 미래가 자기 앞에 있고 자기 집안의 손자까지 대대로 안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전파하고, 이제 이런 사회 시스템이, 투기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더 이상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앞에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본질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위기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해서 사회를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적어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수학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스상을 받았던 허준희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 그리고 한국고등과학원 석좌 교수인데 나이는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 학예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졸업하고 수리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땄는데요. 이분은 학부를 졸업할 때 겁이 나서 아니면 충실하게 지내지 못한 대학 생활이 부끄러워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변의 수많은 친구를 보며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했다.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와 방향에 다름이 있을지언정 몇 년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도전하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좋은 조언이고 유용한 말이지만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도 무조건 믿지 마라. 일부만 예외적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요. 그러면서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이 돼 크게 성공한 사람의 교묘한 자기 자랑을 듣고 말 확률이 있다. 그렇죠.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때 감수해야 될 위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보통 학위 수여식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가지고 도전하라, 위험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치열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참으로 무의미한 이야기다. 예외적으로 성공해놓고 그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허 교수가 한 말의 핵심은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승진, 은퇴, 노후 준비와 어느 병원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온전히 경험하기를,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반갑게 맞이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울대 졸업식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매우 좋은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대로 유지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다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핑이 듣기 싫은 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럴듯한 병원의 1인실에 들어갈 자격이 되기 때문에 뉴핑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까딱하다가는 당신이 그럴듯한 병원 1인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회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저는 뉴핑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좀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사회가 유지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소유주